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리 걷는 미미씨입니다. 오늘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가볼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관광지이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장면은 베르사유 궁전의 매우 특별한 하루로 1년에 단 한 번 가면무도회를 여는 날의 풍경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베르사유 궁전이 어떤 궁인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가 건설한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에는 왕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파티 플레이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권력의 집중화를 원했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상류층 사회가 재개편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일종의 오늘날로 따지자면 신도시인 거죠.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에 프랑스에 있는 모든 상류층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둠으로써 왕에게 집중도를 조금 더 높이겠다 이런 의도였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라고 해서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베르사유 궁전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해낸 게 바로 파티입니다. 실제로 루이 14세는 굉장한 파티 플래너였던 것 같아요. 재임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파티를 개최를 했고요. 베르사유 궁전 자체도 이런 파티를 열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어떻게 궁에서 파티가 열렸을지, 어떤 느낌의 파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도회 당일날 해질녘이 되면은 참가자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을 따라서 가시면 무도회장 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해질 무렵부터 베르사유 궁전 정원 안에서는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이 불꽃놀이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일반 관람객과 파티 참석인들이 함께 섞여가지고 이렇게 불꽃놀이를 감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만약에 입장권을 사셨다고 하더라도 파티에 맞지 않은 바로크 의상이 아닌 의상을 입고 있을 경우에는 입장이 제한이 됩니다. 파티가 열리는 오랑주리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프랑스어로 오랑주리는 오렌지 보관소를 뜻하는 단어예요. 17세기 경이 되면은 이제 무역 항로의 개척으로 다양한 열대 식물들이 프랑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열대 식물들을 보관하고 또 볼 수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든 온실이 오랑주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이런 열대 식물들도 잘 자랄 수 있게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커다란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랑주리는 무도회 장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파티는 오랑주리에서 열렸고요. 재미있는 포인트가 진짜 많습니다. 이게 베르사유 시절의 무도회를 재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재현이라기보다 21세기 방식으로 재해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구멍을 만들어서 이 개구멍 아래로 참가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시면 궁뜰 안에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좀 더운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17세기의 무도회 풍경에서도 허용됐던 그런 장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룻밤에 압축해서 베르사유의 밤을 보여주겠다는 이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고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단절되지 않고 이벤트가 계속 이어갔다면 매 년마다 새로운 테마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보니까요. 이전에
접했던 파티 테마를 가진 이제 노래라던가 춤이라던가 의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테마의 장식을 가지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 연차가 쌓여갈수록 공연의 테마가 점점 다양해지고 그 퀄리티 높은 테마가 중간에 공연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질이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의도한 양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 주 테마는 해적 선장의 보물상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너라던가 선장이라던가 금화 이런 장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전년도의 테마가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가 되게 정복을 좋아하나 봐요. 카드 병정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좀 많이 찍어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박물관에서 만났던 예술작품의 테마와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술가들도 이 비슷한 걸 보고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 작품들을 제작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보통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이런 엄청난 뭐랄까요? 문화 자본층의 경험을 습득했을 때 이 인상은 엄청나게 강렬하고요. 뭔가를 자꾸 자극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건 결국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돼서 발현되기 마련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상상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되게 협소하잖아요. 경험이 협소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혀 다른 세계에 전혀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뻗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게 된 그런 계기였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전 너무 신기했고 이 순간순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오리엔탈풍의 공연이었는데요. 이 공연의 배경음악을 이정현 씨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노래가 나와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객과 배우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당시의 파티 문화를 반영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는 배우가 굉장히 대접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기에는 예능인이 그렇게 대접받는 시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대 아래로 내려온 예능인과 파티 참석자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저는 일종의 제 안에 있는 어떤 틀을 깰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행사는 아침밥이에요. 역시 루이 14세가 만든 정원이고요. 분수가 계단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꾸며져 있는 정원이에요. 이 정원에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마지막으로 파티를 마무리하고 귀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고 싶었던 과거 프랑스, 그러니까 혁명 이전에 그런 귀족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추천을 드리고요. 루이 14세가 왜 베르사유에 궁을 짓고 귀족들을 모아서 살게 되었냐면 제 인상은 그래요. 베르사유 궁전은 일종의 신도시였어요. 그래서 왕이 궁을 짓고 자기 중심으로 프랑스 혹은 유럽의 상류층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 작은 도시에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물론 파티를 좋아하는 루이 14세의 성향도 들어있겠지만 이렇게 권력자들을 모아서 이 궁에 붙어있게 하려면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파티를 열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벌어지던 파티는 유럽 전역에 너무 유명했어요. 꽤 많았고 궁전 자체도 매우 아름다웠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모든 권력자가 모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두가 다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는 걸 꿈꿀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궁이 왕거인 거잖아요. 이 궁의 주인이 루이 14세인 거잖아요. 그러면 루이 14세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권력 구도를 전환시켜서 베르사유 궁전의 그 주목도를 조금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파티를 다녀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그냥 역사보다는 파티 다녀온 자랑을 하게 되었네요. 네, 오늘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